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지환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응용해서 관계대명사가 계속의미, 한정의미로 쓰이는 계속적 용법, 한정적 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그 이름을 봤을 때 그 의미를 대강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관계대명사,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가 대명사라고 했었고, 관계라는 말은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접속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하면서 접속사 역할로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문장들을 보면은 각각의 관계 대명사들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앞에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고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있는 문장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을 거예요. 이 주어나 목적어는 명사죠. 이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가 대명사라고 했었고, 각각 that, which, what 이런 대명사들이 원래 있던 명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원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앞에 있는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빠져나와 있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와 버렸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은 자연스럽게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관계대명사 절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역할처럼 보이죠. 뭐뭐 하는 뭐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 뒤에 있는 이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수식하고 있죠. 형용사 역할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꾸며준다는 말은 그 명사를 하나의 특징으로 한정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은 거의 한정적 용법으로, 한정 의미로 사용된 관계 대명사였다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알아볼게요. 이 계속의미, 한정의미, 실생활에서는 굳이 막 구별하면서 쓸 필요는 없어요. 어떤 문제 시험을 풀 때만 좀 필요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시험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이 관계대명사는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거나 보충, 부연 설명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하나의 개념이다 라고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한정적 용법, 한정 의미를 표현하는 관계대명사부터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정시키는 거예요. 특정 짓는 겁니다. 어떤 명사가 있을 때 형용사가 그 명사를 꾸며주면은 그 명사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 특성을 가질 때 그 의미는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정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대명사의 절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면은 그 관계대명사 절은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면서 그 명사의 특징을 한정시키는 역할을 할 때 이 관계대명사를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다, 한정적 의미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관계대명사의 용법이 바로 한정적 용법입니다. 이렇게 한정 의미로 많이 쓰이곤 하는데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한정 의미로 쓰일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를 꾸며주면서 한정시키는 건데 그 명사 자체가 이미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한 지역 이름이나 유명한 사람 이름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명사 자체가 특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이라는 고유명사, 서울, 인천, 제주도 등등 이런 지역명은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그 자체로 딱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의미가 한정됩니다.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 굳이 쓰이지 않아요. 대신에 그 고유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때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부연 설명, 보충 설명, 보충 내용을 더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관계대명사를 계속적 용법, 계속 의미로 쓰인다고 말을 합니다. 특정한 명사에 계속적으로 의미를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특정한 거니까 계속적 의미는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죠.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특정한 의미, 완성된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I went to the place which made him
said 라는 문장인데 이때 이 문장에서 which는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겠죠.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고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을까요?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을까요? 일단 이 모습만 봤을 때는 한정적 용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다면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붙어야 돼요.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 콤마가 없으면 한정적 용법입니다. 이렇게 이 두 문장을 본다면 둘 다 구조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장의 의미를 보고 이게 계속적 의미로 쓰이는 게 맞을지 한정적 의미로 쓰이는 게 맞을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내가 어느 장소를 갔는데 그게 남자를 슬프게 만든 거예요.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다면은 슬프게 만든 게 바로 the place. 네, 그 장소가 그 남자를 슬프게 했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적 용법은 내가 그 장소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 상황이 그 남자를 슬프게 만드는 거죠. 어떤 게 맞을까요? 그 장소가 남자를 슬프게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때는 두 번째 모습으로 계속적 의미로 쓰이는 게 조금 더 적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계속적 용법이 맞을지 한정적 용법이 맞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I got a test which made me happy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문장에서는 이 which가 계속 의미로 쓰였을까요? 한정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 문장도 의미를 파악해야 한정이 어울릴지 계속이 어울릴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 나는 시험을 받고 나는 행복해졌다. 이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시험이 나를 행복하게 한 걸까요? 시험을 본 후에 결과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진 걸까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하게 만드는 건 좀 약간 애매하죠. 네, 그래서 시험을 받고 결과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졌다라는 그런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정 의미보다는 그냥 부연 설명을 해주는 계속 의미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의미로 쓰인 걸로 파악이 됐으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붙여서 사용해야 문장도 딱 적절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중에서 what과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먼저 what은 뒤에 있는 명사도 대신하지만 앞에 있는 명사도 대신하면서 앞문장, 뒷문장을 연결해주죠. 그래서 what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앞에 있는 것까지 가져와서 관계대명사로 써버리면은 앞에 문장도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죠. 계속적 용법은 앞에 문장은 일단 온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what은 불가능하고 that도 보자면 that도 불가능해요. that 앞에 콤마가 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는 that이라는 단어 특성에 있습니다. that이란 단어의 해석을 보면은 저것 이런 식으로 이제 뜻풀이가 되는데 저거라고 특정 짓고 있죠. 한정 짓고 있습니다. that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정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계속적 용법,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